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앱 현대화 단계별 가이드 연습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이 문서의 내용으로 단계별 연습을 통하여 얼마나 빠르고 쉽게 애저 클라우드로 이동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애저 리소스에는 전역적으로 고유한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서 서픽스란 단어가 리소스의 일부로 표기됩니다. 리소스 생성을 위한 템플릿을 실행하면 문서에 표시되어 있는 서픽스는 고유한 이름으로 변경되어 표시됩니다. 이 핸즈온 랩의 전체 내용 중 일부 핵심 내용만 연습을 진행하며 일부 내용은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리소스 그룹 만들기를 실행하겠습니다. 리소스 그룹은 이 랩 전체에서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한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리소스 그룹을 만듭니다. 리소스 그룹을 핸즈온 랩을 입력하고 지역을 한국 중부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리뷰 및 크리에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리소스 그룹에 대한 리뷰가 표시되고 크리에이트를 눌러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리소스 그룹은 바로 생성되며 리소스 그룹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브스크립션의 리소스 공급자를 선택해서 필요한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리소스 프로바이더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검색을 수행합니다.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지만 처음 실습하시는 분들은 not register로 표시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register를 눌러 리소스 공급자를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ARM 템플릿을 실행하여 랩 리소스를 만듭니다. 이 템플릿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으로서 이 랩에서 사용되는 모든 리소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구성합니다. 다음과 같은 리소스 목록이 있습니다. 이 실습 랩에서는 현재 시간 관계상 전체를 수행하진 않고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VM의 경우는 온프레미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저 파스 서비스인 SQL 데이터베이스, 앱 서비스 등을 생성하고 다음 이 문서장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템플릿 화면을 표시합니다. 이 템플릿은 자동화된 스크립트로 기본 정보 몇 개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 랩에 사용할 핸즈온 랩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고 나머지 값은 기본 값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크리에이트를 눌러 리뷰 내용을 검토한 후 크리에이트를 클릭해서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 템플릿 생성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이 디플로이먼트 프로그레스 화면에서 현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으며 상단에 리플래시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 내용을 갱신 가능합니다. 이 단계별 연습에서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습 랩에서는 SQL 데이터베이스를 애저로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등 레거시 온프레미스 응용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단계를 구성합니다. 콘투소라는 가상의 회사는 온프레미스에서 실행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우드에서 앱을 호스팅하여 현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웹 프로젝트는 .NET 코어 2.2로 개발되어 있으며 SQL 서버 2.8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REST 베이스와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고 모든 서비스는 API 서비스를 활용하여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그룹이 생성되면은 처음 연습으로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마이그레이션 도우미를 사용하여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와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간의 차이점을 분석합니다. 먼저 포탈에서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고 리소스 목록에서 SQL 서버 2008 VM을 선택합니다. 커넥터를 눌러 RDF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합니다. 원격 접속 창이 출력되면은 창에서 템플릿에서 생성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원격 접속을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템플릿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격 접속 창이 뜨게 되면은 검색창에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선택한 후 실행합니다. SQL 서버의 접속은 윈도우 인증을 통하여 접속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시면 간혹 데이터베이스가 템플릿에서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는 연습 문서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복사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해당 링크로 이동합니다. 밑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압축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를 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을 경우 탐색기에서 압축 파일을 해체한 후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문서상에 있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저장 위치에 복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가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어태치를 실행하고 애드를 눌러 방금 복사한 데이터베이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SSMS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퍼티를 선택한 후 시큐리티 부분에서
SQL 서버와 윈도우 통합 모드를 선택한 후 OK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의 재시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재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작업에서 사용할 사용자를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이 연습에서는 워크샵 유저라는 유저를 등록하고 SQL 인증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템플릿에서 작성한 패스워드와 동일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암호 정책 체크 부분은 해체합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이 암호 정책을 적용해야 됩니다. 중요한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습에서는 테스트를 위해서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리더 권한을 할당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워크샵 유저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 VM에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툴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어시스턴트를 실행합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엔진, 소스 서버 타입, 타겟은 기본값을 줍니다. 넥스트. 접속할 서버명은 현재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명이 됩니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서버명이 표시되어 있고 서버명을 입력합니다. 인증은 SQL 인증으로 하고 사용자와 비밀번호는 방금 생성한 워크샵 유저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서버에 데이터베이스가 표시가 됩니다. 마이그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후 추가를 눌러 데이터베이스 화면에서 스타트 어세스먼트를 실행하게 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 평가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SQL 기능 페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아날라이시스 서비스 및 SQL 서버 레포팅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Compatible Issue를 선택해서 호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시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으로는 마이그레이션 도우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한 후 프로젝트 네임을 마이그레이션, 다음 값들은 기본값 그대로 유지하고 스키마 올리로 선택을 변경한 후 크리에이트를 누릅니다. 여기서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데 SQL 서버를 입력하고 SQL 서버 인증을 선택한 후 워크샵 유저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연결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됩니다.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마이그레이션 할 데이터베이스 타겟을 설정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템플릿에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로 포탈로 다시 이동하여 리소스 그룹에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상세 화면에 보시면 서버명이 상단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하여 다시 VM으로 돌아가 서버 네임에 붙여넣습니다. 인증은 SQL 서버 인증,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템플릿에서 생성한 데모 유저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데이터베이스의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과 유저 항목이 표시되어 있고 모든 항목을 선택한 후 스크립트의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스크립트를 살펴보시고 디폴리 스키마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애저 SQL로 스키마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저 SQL 서버에 접속하여 생성된 스키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키마는 방금 전에 진행했던 SQL 데이터베이스의 서버명을 복사한 후 VM에서 서버명을 붙여넣기 하고 SQL 인증으로 데모 유저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연결을 누르게 되면 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되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보시면 방금 마이그레이션한 테이블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다음 작업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 각각 온프레미스 서버와 SQL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정보를 검색하여 기록을 해두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포탈 화면에서 SQL 서버 VM을 선택한 후 상세 화면에서 IP 어드레스를 복사합니다. 이 복사한 IP 어드레스를 메모장에 붙여넣습니다. 다음 SQL 데이터베이스의 서버명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소스 그룹으로 돌아가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후 서버명을 복사 후 메모장에 다시 붙여넣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탈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서 New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프로젝트명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소스 서버 타입은 SQL 서버, 타겟은 SQL 데이터베이스. 문서상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있지만 애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사라지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한 단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nd Run Activity를 선택하면 Select Source 화면에서 SQL 서버 VM의 IP 어드레스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은 SQL 서버 인증, 사용자명은 모크3 유저, 패스워드를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서 다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마이그레이션 대상인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의 서버명을 복사한 후 붙여넣습니다. SQL 서버 인증, 사용자명은 데모 유저, 패스워드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명이 표시되고 다음 단계에서 마이그레이션할 테이블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원본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목록이 표시됩니다. 모두 선택한 후 다음 서머리로 이동하여 액티비티 네임을 입력한 후 스타트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양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로 빠른 시간에 처리가 되고 이 화면은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해서 각 테이블별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상황을 볼 수 있고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후 데이터베이스 기능 향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류를 통해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레코멘데이션을 보게 되면 SQL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권장사항을 표시해 줍니다. 여기서 임의로 추가하기 위해 Add 분류를 선택합니다.
분류에서는 테이블 네임은 people, 컬럼 네임은 DOB, 그리고 information 타입은 date of birthday, 생년월일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년월일은 GDPR의 높은 사양으로 적용합니다. 다시 위에 보시면은 분류가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6개에 대한 권장사항도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분류 항목을 선택한 후 offset를 선택하면은 모든 분류가 적용이 됩니다. 저장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적용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감사를 통해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로깅을 남겨 어떤 사용자가 어디서 이 보안이 적용된 데이터를 접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적 마스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마스킹은 중요한 데이터를 가림으로써 데이터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부분을 직접 구현했다면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하고 있고,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마스킹된 데이터를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데이터 마스킹 선택한 후 Add 테이블 people, 아까 작업했던 DOB 필드를 선택하고, 이 밸류는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1990년 1월 1일로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d를 클릭 후 저장을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동적 분류된 작업을 확인하기 위해 VM으로 다시 돌아가서 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후 새로운 쿼리로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접속된 사용자는 루트 유저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를 먼저 만들고, 다음 새로운 쿼리 창에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 전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DOB는 전부 1990년 1월 1일로 표시됩니다. 만약에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다시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생년월일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보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적 분류가 데이터의 변경을 막지는 않습니다. SQL 서버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VM을 닫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습에서는 키볼트 구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토는 보다 엄격한 보안 제어를 적용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의 암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하도록 요청했고, 응용 프로그램 구성 파일에 일반 텍스트는 표시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연습에서는 콘투소의 웹 앱 및 API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비밀 정보를 애저의 키볼트에 구성합니다. 애저 포탈에서 키볼트를 선택 후 왼쪽 블레이드 메뉴에서 액세스 폴리시를 선택한 후 Add Access Policy를 선택합니다. 이 작업은 비밀을 등록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권한을 할당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권한을 비밀에 할당하고 사용자를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시크릿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SQL 서버에 연결 물자열을 복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문자열은 SQL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 스트링에 표시되어 있고 이 커넥션 스트링을 복사하여 메모장에 붙여넣습니다. 연결 문자열의 패스워드는 입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데모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를 변경 후 연결 문자열을 복사하여 키볼트의 시크릿에서 새로 추가합니다. 네임은 SQL Connection String. 이 문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복사한 커넥션 문자열을 복사하여 밸류에 붙여넣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두고 크리에이트를 눌러 시크릿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앱 서비스에서 관리 아이디를 사용하여 시크릿에 접근하기 위한 설정을 진행합니다. 이 작업은 애저 포털에서 애저 키볼트에 저장된 시크릿에 대한 웹 및 API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 어사인드 매니지드 아이덴티티를 만듭니다. 포털에서 리소스 그룹을 선택한 후 API 앱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블레이드 왼쪽 메뉴에서 아이덴티티를 선택한 후 스테이터스를 on으로 변경하고 저장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관리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이 오브젝트 아이디는 키볼트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복사하여 메모장에 붙여넣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키볼트로 이동하여 이 관리 아이디의 액세스 정책을 할당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볼트를 선택한 후 액세스 폴리시
add. 우리는 시크릿 정보에 접속하기 때문에 시크릿의 get 및 list의 권한을 부여하고 대상을 선택하여 오브젝트 ID, 방금 전 만든 오브젝트 아이디를 붙여넣습니다. 예, API 서비스가 표시되고 얘를 선택한 후 add를 눌러 저장합니다. 상단에 저장 버튼을 꼭 눌러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습에서는 애저 앱 서비스의 웹 API를 배포하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SP.NET 코어 2.2로 사용된 솔루션으로 대부분의 조각은 이미 애저 앱을 배포하고 새 앱 서비스와 통신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애저 포탈에서 랩 VM을 선택하고 접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RDP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접속 계정은 템플릿에서 생성한 데모 유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연결합니다. 이 VM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샘플용 파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템플릿의 오류로 인해 파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작업에서는 파일을 다시 재설치하고 솔루션을 열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CW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파일이 표시가 되어야 하지만은 간혹 오류로 인해 파일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상에 있는 URL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VM 같은 경우는 서버이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는 많은 기능들이 제약이 걸려 있어 모든 파일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로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복사하여 그래서 붙여넣으면 다음과 같은 Git 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코드 다운로드 짚을 실행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을 압축을 해체한 후 해당되는 폴더를 복사한 후 VM으로 접속하여 MCW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핸즈온 랩 파일 소스로 이동하여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최초 실행할 때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이 로그인 계정은
우리가 실습에 사용하는 애저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와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프로그램 배포 등이 상당히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 API 코드를 수정하여 키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웹 API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프로그램 파일을 열어 문서상에 있는 코드로 복사하여 수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자동으로 코드에 대한 변경사항을 컴파일하고 오류를 표시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오류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 오류는 네임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로 비주얼 스튜디오의 자동화 기능을 통하여 쉽게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빨간 밑줄로 보여진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버튼이 나오고 Using 네임스페이스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오류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파일에서 DB 컨텍스트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DB 컨텍스트는 우리가 키볼트에 등록한 SQL 커넥션 스트링을 참조하도록 해당 코드를 수정합니다. 이 코드는 키볼트에 있는 SQL 커넥션 스트링을 자동으로 참조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장 후 빌드를 하면 오류 없이 빌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포탈을 이동하여 API 앱 서비스를 선택한 후 컨피그레이션에서
키볼트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에디트를 클릭한 후 문서상에 있는 제이슨 스크립트를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여기서 value는 키볼트의 리소스명이 됩니다. 포탈의 키볼트의 상단에 리소스명이 있기 때문에 리소스명을 복사하여 value 값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OK. 세이브를 눌러 구성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애저에 배포하여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VM으로 이동하여 API 프로젝트에서 게시 타겟은 애저 앱 서비스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연결된 계정에 구독과 리소스 그룹이 표시됩니다. 실습 진행 중인 리소스 그룹의 API 서비스를 선택한 후 종료를 하게 되면 게시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게시를 눌러 애저의 프로그램을 게시합니다. 이 과정은 웹 디폴리를 통해서 자동으로 애저의 실행 파일을 배포하고 해당 화면으로 자동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로컬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PI 서비스를 배포했기 때문에 화면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API는 UI를 갖고 있지 않고 API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이 툴은 단넷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툴로서 API 정보를 볼 수 있고 간단하게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익스큐트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이 과정은 SQL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은 키볼트를 통하여 암호화된 문자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앱 서비스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다음 연습에서는 애저 앱 서비스 웹 응용 프로그램 배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에서 웹 서비스는 API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한 후 해당 데이터 내용을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먼저 API 서비스의 URL을 다시 복사합니다. 다시 포탈로 이동하여 웹 앱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컨피그레이션에서 우리가 사용할 API 서비스 URL을 등록합니다. 네임은 API URL, value로는 방금 전에 복사한 API 서버의 URL입니다.
OK를 눌러 저장하고 세이브 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저장 완료합니다. VM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웹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배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에서 애저 앱 서비스 구독 선택 후 서비스 리스트에서 웹 앱 서비스를 선택하고 게시를 통해서 앱 서비스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VM에서 나온 후 브라우저에서 웹 서비스의 URL을 복사한 후 브라우저에서 실행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화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데모 유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API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상단의 메뉴에서 폴리시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세 화면에서 우리는 정책 파일을 보기 위해서 PDF 파일을 눌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오류가 뜹니다. 이 작업은 아직 폴리시 파일을 애저 클라우드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다음 연습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코스토는 현재 스캔한 모든 PDF 문서를 공유 로컬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습에서는 파일을 애저 블록 컨테이너에 저장하고 그 블록 스토리지에 연결하여 파일을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스토리지 어카운트로 이동한 후 스토리지 익스플로러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컨테이너를 신규로 생성합니다. 폴리시스 create 다음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애저에 PDF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하여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클라우드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클라우드 익스플로러 선택하면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독이 나오고 구독에서 스토리지 어카운트 선택 연습하고 있는 스토리지 계정에 컨테이너 선택하면 방금 만든 컨테이너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업로드를 눌러 로컬 랩 파일에 있는 폴리시 다큐멘트의 모든 파일을 선택한 후 OK를 눌러 업로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모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연습에서는 PDF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 파일 정보 링크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앱 서비스의 관리 아이디를 사용하고 애저 스토리지에 한 권한을 부여하고 누게 패키지를 통해서 애저 블럽 스토리지의 저장소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웹 앱 서비스를 선택한 후 아이덴티티 시스템 어사인드를 ON으로 선택하여 저장을 합니다. 애저 스토리지의 권한 할당은 자동으로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아이디는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저 스토리지로 이동하여 액세스 컨트롤을 선택한 후 롤에서 add 표시되는 화면에서 롤은 스토리지 블럭 데이터 컨트리뷰터를 선택하고 assign access to는 앱 서비스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세이브를 저장하여 권한을 할당합니다. 이 화면에서 바로 표시가 안 되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다른 화면으로 이동 후 다시 돌아오게 되면 표시가 됩니다. 리플레이스를 눌러도 표시가 되지 않고 있고 다른 화면 이동 후 다시 돌아와서 선택을 하게 되면 방금 추가한 앱 서비스가 화면에 표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전에 누게 패키지 종속성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게 패키지에서 애저 스토리지 블럭 을 선택 후 인스톨을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 아이디를 사용하기 위한 애저 아이덴티티 누게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코드 수정을 위해서 컨트롤러의 스테이틱 컨트롤러를 연 후 먼저
상단에 유진 구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상의 유진 구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복사하여 상단에 추가하고 다운로드 폴리시 다큐먼트 메소드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에 어카운트 네임을 변경하는데 이 어카운트 네임은 Azure 스토리지 어카운트 명입니다. 포탈에서 Azure 스토리지의 리소스 명을 복사한 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배포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을 서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다시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방금 업로드한 PDF 파일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업로드된 PDF 파일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록의 파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핸즈온 랩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작업에서 진행한 모든 리소스를 지우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애저 포탈에서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고 그룹 목록에서 핸즈온 리소스 그룹을 찾아 삭제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